신군의 국제 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연시 미국 정치, 국제 정치의 동향 한번 다시 다뤄보겠는데요. 미국 신문에 트럼프가 좋아하는 책 10권. 예. 본인이 유세 중에 언급했거나 예, 뭐 그렇죠. 봤다고 얘기한 책을 이제 뽑아서 네. 보도를 한 거네요. 아니 이거 저희가 그 사실 뭐 학자들이 이거 다 제대로 찾아봐야 되는데 네. 제가 그 미스를 했더라고요. 트럼프가 읽었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읽은 책 중에 추천을 하라고 그랬더니 10권을 추천받아가지고 네. 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그 주간 잡지가 있습니다. 네. 그 잡지가 6월 1일 지난 6월 1일 날 이제 이 트럼프가 좋아하는 책 10권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거가 있더라고요. 당선 선거 훨씬 전 얘기네요. 당선되기 5개월 전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 10권을 보고서 이 사람의 그 세계관을 좀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잠깐 이거 적어봤습니다. 트럼프가 추천한 책 중에서 첫 번째가 손자병법입니다. 네. 손자병법이 첫 번째 책이고 네. 두 번째가 노만 빈센트 펄이라는 그 사람이 쓴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의 그렇죠. 힘. 이거 우리말로도 번역돼 있고 이거 무지하게 유명한 책입니다. 네. 정말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이 책의 그 기본입니다. 네. 노만 빈센트 펄의 그 적극적 사고, Power of Positive Thinking. 그다음에 세 번째는 랄프 waldo 에머슨의 Essays and Lectures. 이거 이 사람이 전집인 것 같은데 네. 뭐 미국 교육학자인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잘 모릅니다. 네. 하여간 뭐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The Prince. 군주론이죠. 네. 다섯 번째 군주론. 네. 다섯 번째 책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Ideas and Opinions. 네. 이 책도 뭐 저는 잘 모르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책이 리차드 맥그리거의 The Party.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의 비밀. 상당히 그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쓴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추천한 것이 헨리 키신저의 On China. 이것도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국제정치관, 중국의 세계관이 미국과 다르다는 책입니다. 왜 다르고 어떻게 그렇죠. 다른지를 보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유교적 국제질서 네. 이런 데에 관한 책인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책을 벌써 지금 이제 7권 중에 2권, 3권이라고 볼 수 네. 있네요. 아토버까지. 여덟 번째 책이 마오쩌둥, 마오에 관한 책인데 모택동에 대한 책. 모택동의 더 언노운 스토리. 모택동의 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네. 예, 이게 중국 사람이 쓴 건데 우리말로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영어로 돼 있고 이것도 상당히 그 비판적으로 쓴 책입니다. 네. 그 아홉 번째 책은 이제 제가 모르는 책인데 장자 해가지고 Tide Players, The Movers and Shakers 이거 중국에 관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열 번째 책이 제임스 맥그리거 One Billion Customers. 요거는 이제 중국하고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책인데. 네. 지금 자기개발서 빼놓고는 중국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게 보세요. 이렇게 10권 중에 병법서가 2권입니다. 손자병법하고 마키아벨리. 그리고 5권이 중국 관련 책입니다. 5권이. 그 3권이 이제 그 자기 개발서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 문제가 이제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이겠구나 하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추천할 책 10권 써내라 했더니 5권을 중국에 관한 책을 썼고 그 5권이 지금 뭐 한 권은 제가 모르는데 4권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 네거티브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고 최소한도 중국을 다룰 때는 미국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네. 그렇다면 북한 핵 문제를 중국을 지금 다루는 그렇죠. 네, 중국과 외교를 하면서 이 북한 문제를 굉장히 압박 수단으로 쓸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 묶음이 된 거예요. 네. 한 묶음. 중국 문제, 북한 문제가 분리된 적어도 게 트럼프한테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북한 너는 핵을 가질 수 없을 거야. 중국은 근데 왜 안 도와주니? 이게 지금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그 뭐 우리 학자들이 이미 분석할 때 중국을 해결함으로써 북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한다. 네. 뭐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외교 정책이 전개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괄 타결, 일괄 해결 방식으로 가겠네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대한민국 문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지금 한국 그 국내 정치가 뭐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미국에서는 뉴스가 전혀 아닙니다. 뉴스 밸류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거의 뭐 그냥 네. 관심 없는 뉴스죠. 그 미국은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미국을 공격할 거냐가 뉴스지. 네. 한국 그거는 뭐 전 세계에 그런 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내정 간섭도 안 하고. 네. 그래서 그냥 다만 그 미국의 동맹으로서 한국이 역할이 약해질 거냐 뭐 이런 것이 관심이겠지. 네. 그 자체가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 문제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쭉 보면은 그 부시가 그렇게 했죠. 그래갖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데 적이냐 친구냐. 네. 그게 지금 이 사람한테도 그 라인이 분명합니다. 그 마이클 플린 이 사람도 분명하고. 북한 관련 방송을 집중적으로 하는 저희 베나 TV 입장에서는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약 20만에서 30만 탈북. 정도의 탈북민들. 당장 이 문제도 이제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지금 중국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직접 이 걸리게 되는 문제가 탈북 사람들이죠. 탈북한 사람들.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한꺼번에 오는 데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는 엄청난 우리의 그 대전략의 목표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코스트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새끼 손가락도 안 다치고 될 일은 없어요. 근데 새끼 손가락도 안 다치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익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되겠네요. 네네. 국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오바마 행정부의 아마 그 퇴임 직전에 한 예. 중요한 결정 같은데요. 유엔 안보리에서 그 비토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과의 그 가자 정착촌에 가자 지구에 정착촌 건설하는 문제가 이제 유엔의 의제로 올라왔는데 그렇죠. 미국이 이거를 뭐 용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착촌 건설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렇죠. 건설하지 말라라는 유엔 안보리사의 결의안을 미국이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통과시킨 겁니다.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해서 통과를 했는데 이거는 미국이 몇십 년 해왔던 거랑 다른 거예요. 그 이제 6.1 전쟁의 결과인데 6.1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땅을 엄청나게 넓혔습니다. 넓혔는데 이제 이집트하고는 완전 평화를 했어요. 시나이 반도 반환하고 시나이 반도를 다 줬습니다. 다 점령했던 거를.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남아 있는 문제가 뭐 가자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점령 지역이 있죠. 요르단강 서안 요르단과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자꾸 이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정착촌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랍 세계에서는 그걸 항상 반대하고 있고 그 팔레스타인 땅인데 왜? 근데 참 결국은 땅 따먹기 가지고 지구 사람들이 뭐 영원히 싸움하는데 그거 누구 거냐라고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는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다. 그렇죠.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 옛날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한테 대해서 로마 제국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제 다 흩어지면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2000년 후에 그것도 유엔 결의안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결의해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조그만 나라 만들어준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거기서 지금 자꾸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역에서 이 땅도 빼앗고. 근데 거기에 그 땅 빼앗고 자기를 넓히는 과정이겠죠, 당연히. 거기다가 정착촌을 만드는데 팔레스타인이라든가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은 다 그걸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가지고 아랍의 반대를 항상 꺾어준 겁니다. 거부권으로. 근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떠나기 뭐 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 12월 하순이니까 이거를 기권해서 통과시켰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스라엘이 거기서 집을 짓는 건 불법이 되었다. 그래갖고 뭐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 같은 사람 뭐 보통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럼 미국이 그 짓을 했느냐? 왜 미국이 정책을 바꿨느냐? 그래서 별의별 그 분석이 다 나오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 문제를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우리말로 하면 뭐 빗장 박아 놓은 거가 되는 거예요. 못하게. 못질을 한 거죠. 못질을 한 대못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뭐 왈가왈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보면은 오바마의 미들리스트, 오바마의 중동 정책을 그 텔레비에 나와서 그 랄프 피터스라는 네. 그 미국 대령입니다. 근데 그 사람 책 여러 권 읽었는데 아주 그 전략이론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오바마의 중동 정책은 6단어로 말할 수 있었다. 네. 그동안에. 근데 듣다가 하도 심플해가지고 받아 적었는데 프레이즈 이슬람. 이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네. 이그노 크리스천. 기독교를 무시하는 거. 네. 블레임 주스.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거. 이게 미국 대통령으로 할 일이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미국의 기본은 주데오 크리스찬입니다. 네. 유대 기독교. 그게 미국의 건국 정신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이슬람을 찬양하고 크리스찬을 이그노하고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미국 그 하버드 대학에 그 델쇼비츠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알란 델쇼비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법과대학원 교수인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은 후임자의 손을 묶는 행동이다. 그렇죠. 임기 자기 초반에 한 것도 초반도 아니고 뭐 거의 며칠 있으면 나갈 사람이.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만약 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으면은 미국이 비토를 또 했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알란 데쇼비츠 박사가 그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책도 여러 권 썼는데 이분이 나와서 텔레비에서 얘기하는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를 직접 불렀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자기한테 약속해놓고 지금 자기를 비트레이했다라고. 네. 아예 비트레이했다라고까지 배반했다. 배반했다. 네. 배반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미국 그 텔레비 방송들 아주 시끄러워요. 아주 시끄러운데 그 크라우트 해머라는 사람도 상당히 그 보수적인 논평가인데 이 사람은 트럼프 지지자는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요거 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 미국의 그 외무장관, 국무장관 존 캐리가 네. 나와서 한 몇십 분 동안 연설을 했어요. 이 자기네가 이거 한 거. 그랬더니 그거는 웃기는 얘기, 장광설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나와서 이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오바마 행정부의 말하자면 중요한 결정이랄까요? 러시안 외교관 35명을 추방했습니다. 이게 네네. 한두 명도 아니고 35명. 35명. 물론 이제 명분 그 추방의 이유는 러시아가 미국 선거를 해킹했기 때문에 추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뭐 어디 적어왔는데 네. 이것도 왜 지금 했느냐라는 타이밍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러시아가 지금 오바마가 처음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강한 반응을 한 거거든요. 네. 임기 내내 뭐 임기 이렇게 내내 러시아에 대해서는 뭐 그냥 별 반응 안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때도 반응을 안 했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뭐 점령해 갖고 네. 그건 2차 대전 이후에 아마 그 냉전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령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점령해서 뺏었는데 그때 했어야지 왜 지금 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미국한테 오바마 대통령한테 요청했습니다. 네. 무기 좀 달라고. 군대는 안 와도 되니까 무기를 지원해주면 우리가 싸워서 독립을 하겠다고. 근데 오바마가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무기 내줄 수 없다고. 개입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이렇게 화를 내는 그 이유는 러시아가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해킹.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를 해킹했느냐? 미국의 그 DNC, 그러니까 데모크라틱 내셔널 컨벤션, 그러니까 민주당 그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클린턴 캠프의 수장이 존 포데스타라는 사람이었는데 포데스타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럼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영향을 미쳤느냐? 네, 당락이 바뀔 당락이 정도의 바뀌었느냐? 영향을 미쳤느냐? 근데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무지. 네. 근데 이제 그거에 관해서 분노해가지고 35명의 외교관을 추방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지금 타이밍상으로 맞는 거냐?
지금 다음번 대통령이 지금 결정이 다 되고 네. 취임만 남은 상태에서 내각까지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은 재미있다기보다도 오바마를 좀 더 망신시킨 건 뭐냐면은 푸틴의 외무장관이 푸틴한테 우리도 미국 외교관 35명을 추방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추방합시다. 맞추방합시다 그랬는데 푸틴이 놔둬라. 다음번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 네. 그래서 이걸로 완전히 뭐 오바마가 뭐 바보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때는 이 순간에서는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35명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무장관이 명단해놓고 우리도 추방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건 놔두라고. 뭐 크리스마스 파티다 그냥 놔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중요한 결정, 국제 정치의 중요한 결정들을 임기 불과 한 달도 안 남겨놓고 했다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10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워싱턴을 떠나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죠. 고향으로 네. 가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가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있다는 거가 무슨 이 젊은 사람들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도 기르고 뭐 자기가 했던 그 비전 그거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을 기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워싱턴에 남아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또 이상한 얘기를 한마디 해가지고 자기가 나왔으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네. 힐러리 클린턴을 또 분노하게 만든 것이죠. 미국 헌법상은 헌법상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선은 원래 못 나오는데 네. 자기가 나왔으면 자기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당내의 그렇죠. 경쟁자였다, 협력자였던 힐러리 힐러리에 대해서, 클린턴에 대한 그렇죠. 네, 모욕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언론들이 또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미국 국민들은 나의 비전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네.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오바마가. 근데 오바마가 선거를 유세를 몇 개 주에서 했는데 5개 준거 했는데 5개 주 가서 이제 해준 거예요. 네.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그러니까, 나왔는데도 자꾸 근데 그걸 부인하면 그렇지. 가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상 가장 그 훌륭한 민주당 후보가 나왔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나를 지지하면은 힐러리를 지지해달라는 말을 직접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안 됐는데 자기가 나갔으면 됐을 거다라는 얘기는 조금 좀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 예의가 맞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뭐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러날 때 마음 다스리기는 참 쉽지 않은 그렇죠. 건가 보네요. 근데 그게 미국 대통령이 물러날 때 다 허심탄회하게 물러나면 다 책상 비워주고 네. 그 미국 대통령들이 그 의자도 책상 그냥 놓잖아요. 네. 책상 다 비워주는데 한 장을 써놓는데요. 그런 날을 후임자한테 네. 편지 한마디 써놓는 겁니다. 그럼 후임자가 이렇게 또 열어보면은 전임 대통령이 뭐라고 써 있는 걸 보고서 네. 이제 뭐 그런 참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맨 처음에는 당선되자마자는 아주 그 스무스한 트랜지션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스라엘 문제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 그렇고 또 러시아 문제 이렇게 꼬이게 만들고 이러는 거가 후임자를 위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로 신경을 쓴 거가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미국 모든 사람을 의료보험인데 네. 그거를 첫 번째로 리필이라고 그래갖고 그걸 없애는 겁니다. 법 자체를. 네. 그거를 이제 대통령 취임한 트럼프가 그날부터 뭐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으니까. 했던 거를 없앤다는 거 물론 마음이 좀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뭐 미국 그 펜스 부통령 당선자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가 첫 번째로 트럼프는 그거를 뒤엎지만은 그렇다 해서 미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할 수 없을 거다 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바마 케어라는 거는 뭐 그 구체적으로 미국의 그 보험제도 이런 걸 떠나서 국가가 국민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냐 없냐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 오바마 케어는 모든 사람이 의무 가입할 것. 네. 근데 이쪽에서는 그거는 알아서 가입하는 것. 그 차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이가 젊죠. 나가기에는 정말 너무 젊은 나이인데 1960년생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자기가 8년 동안 만들어 놓았던 그 어떤 그 리거시, 그러니까 그 유물, 네. 유산. 네, 유산. 이거가 너무나 심각하게
엎어준다는 데 대한 그 마음의 좌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거를 표현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초월해야지 나중에 훌륭한 대통령이 되죠. 이번에는 조금 그 감정이 개입이 네. 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무 가입, 강제 가입인데 그래서 3년인지 5년인지 그렇죠. 아무튼 유예 기간을 그렇죠. 두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 돈 없어서 가입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뭐 우리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뭐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 우리 견해를 뭐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아무튼 이스라엘 문제와 러시아 문제에 관한 한 상당히 오바마 이렇게 좀 이게 뒤틀리게 만들어 놓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비용을 확 늘려놓고 나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수습 및 해결 비용을. 그래서 그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머지는 어떻게 뭐 펜 하나로 다 바꿀 수가 있지만은 네.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한 거는 이건 두고두고 참 그 골치 아픈 문제로 남을 거다. 일단 네. 국제법이 된 거잖아요. 존 볼턴은 우익 성향의 존 볼턴이 네. 그 네오콘의 상징 인물이죠. 북한 김정은, 김정일에 관해서도 뭐 아주 험한 김정은한테 얘기도 최악이겠죠.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존 볼턴이 하여간 이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의 행동을 불법으로 선언을 해버린 거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거꾸로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국제 기구의 문제인데 옛날에 키신저 박사가 1970년대인가 그래요. 유엔 총회에 가서 당신네들은 이거 없으면 못 살 거다. 네. 우린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조차도 유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지킬까? 난 안 지킬 거라고 보죠. 키신저 박사가 사석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유엔은 일종의 정치적 농담이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네. 지금 유엔이 1인 1표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엔의 날 없어진 거 다 기억하시죠? 10월 24일이었나요? 10월 28일이었나요? 아무튼 10월 24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유엔의 날은 공휴일이라서 학교 국경일이었어요. 국경일이죠. 유엔 가입국도 아닌데 그렇죠. 예, 공휴일이어서 학교 안 가고 놀았습니다. 공휴일이었다가 70년대 중반에 북한을 지지하는 안건이 통과돼요. 네. 왜? 제3세계가 더 많아졌어요. 비동맹. 비동맹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초기에는 미국의 원하는 바를 유엔에서 가서 도장받아 왔는데 네. 이제는 미국이 원하는 건 다 미국이 거부권을 오히려 거꾸로 행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탈유엔합니다. 유엔에 가입도 안 한 나라가 탈유엔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제 우리 문제를 유엔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유엔의 날을 국경에서 빼버리고 네. 뭐 이제 하지도 않고 그러죠. 네, 뭐 기념일도 기념일도 별로, 없어지고. 네, 기리지도 않고. 네. 근데 바로 미국은 그래서 그 유엔의 회비를 미국이 제일 많이 한 5분의 1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안 내면 유엔은 기능을 못 하죠. 뭐 유엔 본부 자체도 뉴욕에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다 유엔이 지금 거의 그 못 쓰는 기구가 사실은 냉전 때는 못 쓰는 기구죠. 소련이 싫은 거는 소련이 비토해 버리면 끝나고 네. 미국이 싫어하는 걸 미국이 비토하면 되고. 그러다가 유엔이 잠깐 기능을 한 것이 미국 혼자 패권이 됐던 그 지난 한 10년. 네. 그러니까 1990년 소련 몰락하고 테러 시대 9.11 전까지. 9.11 공부력까지 미국이 자기의 그 패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유엔을 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유엔 회비도 열심히 잘 내고 몇 년치를 한꺼번에 갖다 내고 그랬어요. 밀린 거. 그래서 이제 유엔을 활용을 했죠. 내가 하는 일은 유엔이 다 도장을 찍어주는 일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 문제 이런 걸 봤을 때 이스라엘 문제는 유엔에서 표로 대표하면 미국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랍이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미 한쪽이 무조건 지는 그런 거라면은 더 이상 그 유용한 기구가 안 되는 것이죠. 네. 지구 기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유엔이 오히려 오바마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미국이 유엔으로부터 그러니까 손을 빼는. 네. 그러니까 뭐 탈유엔이 탈퇴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엔을 활용할 가능성을 오히려 줄여버리는. 뭐 분담금도 제대로 안 내고 분담금도 그러면 재조정해서 내자고 그렇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그 미국이 원하는 방식이 그 지금 중동 문제 해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두 개가 다 나라로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근데 거기서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른바 카터가 했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그렇죠. 기본 정신인데 근데 네.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가 아랍 쪽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랍은 네.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밀어넣어야 되는 것이지 함께 살 수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인정하겠다. 근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인정하겠다죠.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아랍 세계는 안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자들 또는 뭐 그 언론인들이 다 대화로 해결이 된다 그러는데 네. 대화로 다 해결이 되면은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군대 갖고 있을 필요도 별로 없어지고 전쟁이라는 거가 존재할 수 없게 되죠. 네. 그게 안 되니까 전쟁도 있고 군대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바마 행정부 이건 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그 벤자민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수상이 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자기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분노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아유 아무튼 뭐 물러가는 모습으로는 그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 그래요 말이에요. 지금 저게 12월 20 며칠 날 나온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말에 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네. 임기가 예.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러시아 외교관을 35명이나 추방하고 바로 크리스마스 때 짐 싸갖고 집에 가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것도 시간도 뭐 며칠밖에 안 주고 아주 황급하게 다 도망가듯이 나가야 되는 건데 이틀인가 3일밖에 안 그렇죠. 주고 그렇죠. 나가라고. 네. 그런 거가 관례상 맞는 거냐 하는. 저도 이제 좀 그 뭐 오바마 대통령이 점잖은 사람인데 미국 대통령 중에 네. 그래서 그 임기가 그러니까 자기 정책을 계승해 줄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뭐 너무나도 정면으로 받아치는 사람한테 후임을 넘기는 거가 상당히 그 뭐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지자든 지지자가 아니든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사람들과 그렇죠. 잘 공감하는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이미지가 미국의 첫 번째 있었습니다. 흑인 대통령이라는 그런 네. 이미지도 있고, 하여간 뭐 근데 그게 다 시대가 바뀌면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카터 대통령 언젠가 얘기했을 때 참 능력이 없지만은 그 사람이 그때 능력으로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닙니다. 그때 미국의 시대 정신이 미국의 정신이 네. 그런 도덕적으로 대통령을- 올바른 사람을 뽑자. 그래서 뽑은 거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그래서 이제 카터가 당선된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실패한 대통령이 됐는데 뭐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성공한 대통령일지 실패한 대통령일지는 뭐 역사가 판단하겠지만은 뭐 두 가지가 지금 책에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상 최악의 대통령 오바마. 우리가 그 며칠 전에 소개한 책에도 오바마하고 카터를 비교하는 건 카터에 대한 모욕이다. 카터는 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그 미국 군사력 증강 계획을 카터가 세운 겁니다. 그거를 레이건이 그냥 네. 이어받은 거거든요. 근데 오바마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다라고 그렇게 그 쓰는 책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 뭐 당장은 평가가 되겠습니까? 많은 네. 우리가 이제 하여간 이 트럼프가 맡아가지고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외교 문제가. 네. 아무튼 역사의 평가는 좀 시간이 지나서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확보할 때 제대로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네. 역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8년 전의 시대 정신은 오바마의 등장을 원했고 그렇죠. 그렇죠. 2016년 미국의 시대 정신은 트럼프 같은 대통령의 그래서 등장을 8년 원했다. 전 선거에 이 성질 급한 대통령은 이제 그만 네. 전쟁하러 엉벙덩벙 달려가는 대통령 그만 그랬는데 이번 선거는 시대 정신이 허약한 대통령은 그만 네. 센 사람 네, 분명한 사람. 분명한 사람 네. 뭐 이게 이 흐름이 그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충근의 국제 정치는 2017년에도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변함없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배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